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착한 며느리로 살려고 했던 제가 어떻게 가족들에게 배신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격했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나가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 반전은 정말 속이 뻥 뚫릴 겁니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다툼과 결국 이혼까지 지켜봤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다짐했습니다. 절대 우리 부부는 이혼하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을 지키자. 남편을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죠.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시댁 식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부터 시어머니 생신 챙기기까지 모든 걸 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은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맞벌이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축도 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면서 빠듯하게 살았죠. 드디어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공동명의로 반반씩 돈을 보탰어요. 그 기쁨이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이 계획도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새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던 때였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해서 집을 날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갈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며느리 집에 잠시만 있으면 안 되겠냐고 하셨대요.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우리 가족이니깐 괜찮지?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새 집에서 신혼의 여유를 만끽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자란 환경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그래 가족이니깐 좋은 마음으로 모시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신 첫날부터 충격이었어요. 오시더니 짐가방을 들고 바로 화장실 딸린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제일 윗사람이 가장 좋은 방 써야 한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저희 부부방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가 제일 윗 어른이시니까 당연한 거라고. 집 구할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사정했어요. 결국 저희는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가족인데 뭐 어때? 몇 달이면 끝날 거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시어머니의 진짜 본색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친구분과 전화 통화하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나 이제 아들 내 집에서 산다고 하시면서 당연히 우리 아들 집인데 내가 사는 게 어떻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 집이라고요? 제가 반값을 낸 집인데요. 여기 집 진짜 좋다고 신축이라고 자랑하시면서 우리 며느리가 복이 많아서 이런 집에서 살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복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3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집안에서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TV 보고 있으니까 소리 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설거지하는 소리도 안 내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뭘 하고 계셨을까요? 거실 소파에 누워서 마사지 팩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집안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TV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던 중 신우가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딸 산후조리는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시면서 산후조리원에서 2주 지낸 후 저희 집으로 신우와 신생아를 데려오겠다 통보하셨어요. 저는 또 참기로 했어요. 딸의 출산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우가 신생아와 함께 온 후부터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제부터 집 청소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신생아 있으니까 청소기는 안 되고 손걸레로 닦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2번씩 닦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반찬에 대한 지시였어요. 신우가 모유수유 중이니까 조미료는 절대 쓰지 말고 다시마 우린 물로만 간 맞추고 매일 다른 반찬으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조미료도 안 쓰고 매일 다른 반찬을요? 아, 이제 이해했어요. 신우가 오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워 하셨던 거였구나. 이제 딸까지 와서 든든해지시니까 본색을 드러내시는 거였어요. 신우가 신생아와 함께 왔는데 작은 방에 들어가더니 너무 좁다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아기용품 둘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나서셨습니다. 산모랑 아기는 큰 방 쓰고 우리가 작은 방 쓰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안방에서 밀려난 후 이번엔 제일 작은 방으로 또 밀려났습니다. 남편은 딱 한 달만 참자고 하더라고요. 산후조리 맡겠다는 시어머니는 그 후 자주 외출하셨습니다. 친구랑 약속이 있다거나
병원 가야 한다거나 미용실 가야 한다거나 하면서요. 그러니 정작 아기 돌봄은 누가 했을까요? 바로 저였습니다. 새벽 2시, 4시, 6시. 아기가 울 때마다 저를 깨웠어요. 신우는 산후조리 중이라 몸이 안 좋다고, 저는 집에서 쉬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쉰다고요? 저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트림 시키기. 모든 게 제 일이 됐어요. 신우 산후조리도 제 몫이었습니다. 미역국부터 시작해서 모든 식사를 차려드렸어요. 오늘은 전복 미역국, 내일은 소고기 미역국, 후식으로 과일도 깎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식단까지 일일이 주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도 불만이었어요. 나물 간이 안 맞다고 너무 싱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조미료 안 쓰라고 하시면서 맛있게 하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천연 조미료를 쓰라고 하시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요. 된장찌개도 맛이 없다고, 신우가 입맛 없어 한다고 하시고, 콩나물 무침은 왜 이렇게 질기냐고 하시더라고요. 신우 모유 수유 중이니까 영양가 있는 걸로만 매일 다른 반찬으로 해달라고 하시고요. 아무리 정성껏 해도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집안일이 제 몫이었어요. 빨래, 청소, 설거지까지. 시어머니와 신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물 좀 갖다 달라고, 애 좀 안아달라고, 기저귀 좀 갈아달라고 당연한 듯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환장하게 만드는 건 주말마다 오는 신우의 남편이었어요. 이 사람은 와서 뭘 했을까요? 종일 TV 리모컨만 쥐고 있었어요. 소파에 누워서 낮잠 자고 제가 차려주는 밥만 받아먹고요. 제가 신우 남편 밥까지 매번 챙겨줘야 한다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왔으면 아기를 보던 자기 아내를 챙기던지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저한테 고맙다는 말,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저희 집에 와서 1박 2일 쉬다만 가더라고요. 심지어 신우가 여보, 애 좀 봐줘라고 하면 피곤하다고 하면서 눈도 안 뜨더라고요. 그럼 누가 봤을까요? 당연히 저였죠. 아기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재우고. 정작 아빠는 코 골며 자고 있고요. 더 가관인 건 시어머니가 사위에게는 극진히 대하셨다는 거예요. 이서방, 맥주 시원한 걸로 가져다 줄게. 편하게 쉬어. 우리 사위가 직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직장에서 고생이요? 저도 퇴사하기 전까지 직장 다녔는데 그땐 언제 인정해 주셨나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절 불러서 말씀하시길. 산모는 밤에 푹 자야 한다고, 그러니까 아기는 제가 밤에 안고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저도 임신 준비 중인데 수면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낮에 쉴 수 있다고, 신우는 회복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낮에 쉰다고요?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 정신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러자 신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짜 너무하다고, 집에서 노는 사람이 밤에 애도 못 봐주냐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논다고요? 저는 그들을 위해 하루 종일 일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지금 하는 것도 없다고, 신우는 산후조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 없는 남편,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제 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도 위로해줬거든요. 미안하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금방 나가실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좀 양보하면 안 되냐고, 엄마도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여보, 조금만 더 부탁해. 나는 출근해야 돼서 밤에 자야 되니깐. 여보가 새벽 수유 좀 해줘. 이 사람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신우 아침 식사 준비하느라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오시더니 이제 정말 가족 같아졌다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요? 그 순간 신우가 나타났어요. 아기 배고파한다고 분유 좀 타달라고 하더라고요. 화가 난 제가 처음으로 한마디 했어요. 아기 엄마는 제가 아니라 형님이라고요. 엄마가 직접 분유 타세요. 그 순간 남편이 들어왔어요. 왜 또 그러고 있냐고,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 폭발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논다고요?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언제 집에서 놀았냐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들을 위해 일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냐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요?
3개월간 참아왔다고 제 집에서 저를 하녀 취급하면서 갑자기라고 하냐고 했어요. 신우도 당황했어요. 뭘 그렇게 흥분하냐고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제 집을 점령했는데 흥분하지 말라고요?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진정하라고, 가족인데 뭘 그렇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면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집 제가 3년간 모은 돈으로 남편과 반반 내서 산 집이라고, 그런데 왜 아들 집이라고 하냐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감히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신우도 화를 냈어요. 정말 너무하다고, 가족끼리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한 집안일비, 육아비, 식비 다 계산해 드릴까요? 남편이 저를 말렸어요. 그만하라고,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하던 집안일은 각자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며느리가 이게 뭐냐고, 집안일은 며느리가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집안일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다 같이 하는 거라고요. 버릇 없어졌다고 하시는 시어머니. 버릇 없는 게 아니라 정당한 주장이에요. 신우도 끼어들었어요. 저는 지금 산후조리 중이잖아요. 산후조리는 형님 남편이 도와주는 거라고요. 저 말고요. 더는 못 참겠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그럼 애기는 누가 보니? 어머니가 산후조리 해준다고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 어머니가 하셔야죠. 신우도 제게 뭐라 했습니다. 가족끼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저는 가족이면 서로 배려하는 거지, 한 명만 희생하는 게 가족이냐고 따졌어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친정에서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회복됐어요. 그 사이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중에 들어보니 정말 웃겼어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서로 할 일을 미루면서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집안일도 아무도 안 해서 완전히 엉망이 됐대요. 설거지는 쌓이고 빨래는 널어놓은 채로 며칠씩. 남편은 회사 갔다 와서 집이 엉망인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3일 만에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돌아와 달라고, 자기가 다 정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나온 후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와 신우를 신우네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남편의 사과를 받아줄지는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 이제 예전과 달라요.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을 거예요. 제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응원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